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 그리고 홍콩의 영화배우 장국영,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도 안재환이나 최진실, 장자연, 최진영, 이은주, 그리고 가수 윤희, 그리고 최근 게임 제작사 넥슨 창업자 김정주 회장,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아니면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일까요? 축구 선수 호날두, 그리고 영화배우 짐 캐리, 미국의 가수 레이디 가가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약 75만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총액 4천억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성이 약 50만 명 정도로요, 남성보다도 2배 많고, 여성의 비율 중에서 50대에서 70대까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요즘은 20대 비중도 만만치 않습니다. 20대도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 우울증은 계절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가을이 되면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질병입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급감으로 뇌 속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향을 띠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밤에 많이 분비되는데 밤이 길어지면서 그 양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생체 리듬이 흔들리고 우울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활동량이 감소하고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우울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우울증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완쾌될 수 있는 병으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 우울증의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우울증과 유전은 높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5에서 15% 정도로 아주 높게 보고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 신체적인 요인인데요. 질병이랄지 또 임신, 출산, 또 여러 가지 대사장애나 내분비장애, 소화기계 쪽의 문제, 심혈관계나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고부간의 갈등이나 또 이제 자녀와의 갈등, 직장 내 스트레스, 또 이제 학업의 어려움, 이혼이나 사별, 부부간의 문제, 또 이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또 노후 준비 부족,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요. 네 번째는 뇌의 문제인데, 인체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호르몬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 신경 전달 물질과 성장 호르몬 등의 변화가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울증은 여성들에게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일생 동안 5명 중에 1명 정도가 경험하게 되는 흔한 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과적인 문제입니다. 일생을 통틀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여성의 경우 4명당 1명, 남성의 경우는 10명당 1명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죠. 우울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지고 2.5배 이상 많이 겪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년 이상의 주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나 임신, 출산, 폐경 등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과 관련된 호르몬 변화가 심하고, 육아나 가사 등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남성보다도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들에게서도 IMF 증후군과
퇴직 증후군 그리고 기러기 아파 증후군 등으로 남성 우울증이 과거보다도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한번 볼게요. 우울증의 증상은 정신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데 흔히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우울감이 들고요.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공허한 생각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세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곤란하고요. 네 번째는 불면증이나 과다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의욕도 떨어지고 흥미도 상실되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이기도 하고요.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무기력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껴서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식욕이 과다해가지고 먹는 것을 아주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 만성적으로 소화가 불량하거나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두통이랄지 뒷목이 뻐근한 한강증, 허리의 통증, 또 전신의 근육통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이나 성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80% 정도에서 우울증의 만성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집안에서 가정 불화가 많이 생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실직 등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특히 이 만성 우울증의 경우는 10에서 15% 정도의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은 노년기 우울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 노인성 우울증에 걸릴 경우에는 기억력이나 인지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매와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노인성 우울증 환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별,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가족 간의 단절된 상태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일단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한 기분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출해서 걷고 모임도 나가고 편안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규칙적인 운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카테콜라민 그리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가지고 우울증을 예방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잠이 안 오면은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말고 무언가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없이 참지 말고 자신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우울한 느낌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고요. 이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술이나 담배, 카페인에 지나친 섭취는 금하고요. 가족이나 친구, 주위 사람들 간의 따뜻한 사랑을 잘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울증이 있는 경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우울증 환자를 돕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약을 잘 먹도록 도와주고 잘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가지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분명히 낫는 병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필요하겠고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흉보는 거 이런 거 아주 금물입니다.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회활동에 참여를 권하되 조급하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환자가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차요법은 어떤 차가 있을까요? 향부자, 대추, 용안육 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향부자는 옛날부터 신경 안정 효능이 있기 때문에 히스테리나 신경쇠약 등 그리고 또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치료하고 우울증 같은 것을 없애주고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기운을 생기게 하는 효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날카로운 신경을 가라앉히고 불면증과 불안, 신경성 소화불량에 많이 쓰는 약재죠. 두 번째는 대추인데요. 이 대추는 단맛을 내는 갈락토스, 스크로즈, 메가당 등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당분 자체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또 흥분을 가라앉히는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로 우울증이랄지 신경증,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꿈을 많이 꾸는 경우, 또 사람들의 정서적인 불안이나 수험생들의 신경 예민 등의 대추의 당분이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시켜 줍니다. 대추에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사포닌 성분은 체력을 보강하는 작용이 있어가지고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또 소화 흡수력을 키우면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세심한 성격의 우울증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용안육인데요. 용의 눈과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용안육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약재입니다. 이 용안육은 약용으로도 쓰고 또 식용으로도 쓰죠. 먹어보면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용안육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오랫동안 먹으면 기와 눈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총명한 약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실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함, 초조, 피로감 같은 것을 해소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 향부자 용안육 대추차를 만드는 방법은요. 향부자 용안육 20g에 대추 20개를 넣고 물 한 2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500cc 정도 남으면은 그 물을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드시면 좋습니다. 자,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은 여러분들 생선이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데 이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세로토닌은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면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우울증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어나 고등어, 청어, 정어리, 참치 등의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감자예요.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생성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생산을 촉진시켜 주는데 이 부신피질 호르몬은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자가 의외로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우울증을 치료하는 한방 처방은요, 귀비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주로 우울증은 심장의 기운이 약해져서 생기기 때문에 약해진 심장을 진정시켜주고 보호해주는 효능이 뛰어난 귀비탕을 쓰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경도 안정되고 진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약재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삼, 백출, 백복신, 감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군자탕의 재료죠. 흔히들 우울증으로 떨어진 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당귀는 우리 몸에 전신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요. 그리고 용안육, 산조인, 원지, 대추는
우리 몸의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과 목향은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면서 기의 순환을 도와주는 약재죠. 평소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귀비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